네, 오늘은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유동성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고요. 지금 순유동성을 계산하는 시기입니다. 연준의 대차제도표에서 TGA와 영래포로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서 지금 순유동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흐름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적어도 코로나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이 순유동성의 흐름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차트를 참고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영래포가 많이 소진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영래포 잔고입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2조 2천억 원 정도를 찍었다가 쭉 빠르게 빠졌죠. 6월 21일 기준으로 4,2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영래포 잔고입니다. 5.3인데요. 이게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의 하단을 지지하게 되죠. 보시면 빨간색이 1개월물 국채 수익률이고요. 영래포 금리보다 1개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영래포에서 빠르게 소진이 되어서 1개월 채권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끝부분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감소를 했죠. 1개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간극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좀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로 이렇게 1개월 채권 수익률 보시게 되면 5.3을 하회했던 경우가 이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6월 21일부터 해서 전후로 한 2, 3일 정도가 되겠죠. 이 구간에 1개월 채권 수익률보다 영래포 금리가 낮아져서 영래포 잔고에서 국채로 넘어가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1개월 채권 수익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시 이제 되돌려서 지금 현재는 5.3을 상회해서 어느 정도 다시 높아진 부분이라 지금 일간에서 우려하는 단기 유동성 시장의 충격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래포 잔고가 4,200억 달러 정도가 있지만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에 다 이르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장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3조 3,600억 달러가 있죠. 이게 3조 달러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어느 정도 범퍼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설사 1개월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져서 영래포 잔고가 범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3,600억 정도의 범퍼가 지급준비금 안에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TGA 계좌 잔고인데 지금 7,200억 달러가 쌓여 있어요. 이건 언제든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시장에 뿌릴 수 있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 7,200억 달러를 합산해서 보게 되면 지급준비금의 여유는 1조 달러 정도의 범퍼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TGA 잔고를 모두 소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재량껏 재무부가 충분히 재정 지출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유동성을 그대로 보유만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적정 수준에서 물가를 컨트롤하면서도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게끔 디테일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범퍼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급준비금이 3조 3,600억 달러, 즉 범퍼가 3,600억 달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준비 안정선을 3조 달러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범퍼고, 이 3조 달러라는 지급 안정선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최근에 사태가 있었던 게 SBB 파산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조 달러를 지급 안정선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시장 컨센입니다. 그리고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려면 이 소파 금리가 현재는 5.3%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먼저 튀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 작년 연말 올해 초 정도의 튄 걸 갖고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전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19년도 정도의 이런 발작이 있어야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급준비금과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금리 차이에 있어서도 거의 하단에 붙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제가 줄곧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전 19년도 사례와 달리 지금은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큰 충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조짐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단기자금 시장이라는 특성 자체가
한번 나빠지는 방향으로 잡게 되면 갑자기 그것도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현재까지는 그런 조짐과 우려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래포 잔고가 이렇게 많이 소진이 되었다고 하고 영래포 금리가 5.3%로 1개월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서 이 잔고가 범퍼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미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4,200억 달러 수준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크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기서 소진이 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TGA 잔고가 7천억 달러가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급준비금 자체도 이미 3,600억 달러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우려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CLO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 리스크가 점차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실물단에서의 충격과 대출 부실 이런 쪽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점차 확대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연준이 2019년도 사례만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라는 단언한 의지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예전부터 저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충격, 유동성 충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봤고 오히려 실물단에서의 리스크 확산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딱히 우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기준으로 101.2를 기록했습니다. MOM-0.5% 하락을 했고요. 23년 11월부터 5월까지 최근 6개월이죠. 경기 선행지수는 마이너스 2% 하락했는데 이전 6개월은 마이너스 3.4% 하락했거든요. 하락은 했지만 그 하락의 폭이 좀 둔화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에도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6개월 성장률이 확실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던 사례,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대부분 경기 침체로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꺾였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현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고 있죠. 물론 이 부분 제가 뒤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정도 실질 GDP가 0에서 1% 수준 둔화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변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를 레이시오로 비교를 해보면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4월달 0.91에서 소폭 더 떨어졌죠. 0.9로 낮아졌고 지금의 위치 자체가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것이고요. 08년 금융위기 다음으로 낮은 레벨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랑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꺾였는데 경기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함께 발표하는 게 경기 동행지수가 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의 구성 항목은 고용과 개인소득, 산업생산과 기업 매출 관련된 부분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최근 6개월 동안에는 0.9%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전월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기도 합니다. 이번 5월달 112.4를 기록했고 MOM으로 0.4%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나가고 있죠. 경기 동행지수는 컨퍼런스 보드 말고 필라델피아 연은이 50개 주의 경기 동행지수 3개월 변화율, 1개월 변화율 이걸 발표를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3개월 변화율을 많이 보는데 3개월 변화율이 하락하는 주가 더 많다면 경기 동행지수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월달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46개 주가 상승을 했고요. 3개 주만 하락에 그쳤습니다. 1개 주는 변화가 없고요. 상당히 필라델피아 연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경기 동행지수 현재 경기 확장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로 인한 상승과 하락 비율의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달 86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수준이죠. 이게 100에 가까우면 경기가 이제 확장 구간이고 떨어지면 경기 이제 불황, 침체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직전달도 오히려 78에서 82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연의 경기 동행 지수는 지금의 경기를 상당히 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데이터 자체가 올해 개정이 되면서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락하는 주가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전면 리셋이 됐죠. 이 이유 자체가 계산하는 방식, 추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거나 수정을 해가면서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전혀 다른, 오히려 리셋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에서 지금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필라델피아 연은의 최근 경기동행 지수를 보실 때는 이런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인지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GDP 자체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경기 동행 지수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경기가 뜨겁기 때문에 실질 GDP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기 동행 지수와 실질 GDP의 상관관계,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먼저 하락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 동행 지수가 하락하는 패턴이 과거 역사상의 대부분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경기 동행 지수는 아직 꺾이지 않은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동행 지수 보시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경기 동행 지수 세부 구성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핵심 변수입니다. 고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잡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용에 대한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와서야 둔화와 위축의 방향으로 꺾였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동행 지수가 향후 어떤 추이로 흘러갈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디테일로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바닥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점차 그 감소폭이 줄어들고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의 위치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 침체 위험을 계속 예고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하고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대부분 변동성을 보이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과거 두 지표가 모두 하락을 했을 때 뒤이어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도 경기 선행 지수와 ISM 제조업 PMI가 모두 하락 구간에 머물렀을 때 뒤이어 경기 침체에 빠졌다. 지금도 모두가 하락 구간에 멈추고 있죠. 두 지표 모두가 하락세를 보이다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는 지표라는 점에서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는 꺾였고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해서 확장,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경기의 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테일로 경기 선행 지수와 경기 동행 지수가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오는지를 잘 살피면 좋습니다. 지금 올해 2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이대로 경기가 확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번 달 데이터에서는 이게 제로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단순 오류인지 하향 수정인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조금 지나봐야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반전이 될 때 우리가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 동행 지수 S&P 500 추정 실적이죠. 포워드 어닝하고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다만 S&P 500 포워드 어닝이라든지 경기 동행 지수라든지 모두 경기 선행 지수에 수렴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경기 선행 지수의 YY 변화율과 S&P 500 포워드 어닝하고의 상관관계, 경기 선행 지수는 마이너스로 빠지고 S&P 500 추정 실적은 플러스 0을 기점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디커플링이 났던 구간, 경기 침체 직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핵심은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트럭 물류 고용 섹터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160만 명으로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현저히 하락한 추세에서 재차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경기 선행 지수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일반 고용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나타날 수 있다. 그 과정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트럭
운송업 고용, 당연히 전체 고용의 선행지표입니다. 최근 데이터 업데이트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트럭 고용이죠. 지금은 마이너스로 감소 위축된 영역인데 일반 고용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0을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디커플링이 나타났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직전에 이 파란색 선이죠. 트럭 운수업 고용이 먼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업이 경제 변화의 조기 신호로 작용을 한다라는 뜻이고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트럭 고용이 먼저 급감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었다. 이 말은 최근 트럭 운송업 고용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4년 실업률 급등이 충분히 전망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럭 물류 운송 섹터만 그런 게 아니라 임시 고용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P 500 지수와 항공, 화물, 물류 섹터의 포워드 어닝 비교해 보시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다 이렇게 벌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정점을 찍고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항공, 화물, 물류 섹터의 부분 이런 디커플링이 나타났을 때는 이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때도 벌어지죠. 결국에는 S&P 전반적인 포워드 지수가 꺾여 내려왔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고 S&P 500 기업들이 제조업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미국이 서비스업 경제 구조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S&P 500이 뭐 서비스업에 집중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S&P 500 대부분은 제조업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물류, 화물 이 관련 섹터의 선행 실적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컨퍼런스 보드는 24년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작년에 강한 경기 침체 전망을 했지만 올해 초 철회를 했고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2분기, 3분기에 실질 GDP가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가 이렇게 경기 침체 전망을 하지 않고 경기 선행 지수가 마이너스로 위치를 한 구간을 과거 사례로 꼽아보면 결국 이 구간입니다. IT 버블 공공연 사례인데 실질 GDP 성장은 뭐 사실 꺾이지 않았죠. 경기 자체가 그렇게 경기 침체 구간에 빠지지 않았던 구간이 IT 버블입니다. 그럼에도 경기 선행 지수는 떨어졌던 구간이 IT 버블이거든요. 이 구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 이렇게 5월달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줄었죠.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건축 허가가 감소를 했습니다.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정리를 해보면 경기 선행 지수는 상당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질 경기는 그렇지 않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경기가 될 거고 고용시장, 소비심리, 주가가 됩니다. 이 중에 뭐 주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직전까지 멜트업이 나타나는 게 과거 패턴이었기 때문에 뭐 제외를 하고 소비심리 최근에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죠. 고용은 뭐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데이터니까 지금 고용이 위축되고 둔화되는 흐름이라는 거 뭐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실 거고 주택 경기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세부 내용으로 따져보면 다 나쁩니다만 가격 자체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허수의 가격이라는 게 지금 왜곡의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이 뭐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글쎄 고용시장에 달렸다라고 봐야겠죠. 앞으로 고용시장이 어떻게 꺾일지에 따라서 주택경기, 소비심리, 주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실물단에서의 경기 침체가 앞으로 경기 선행지수를 이어서 경기 동행지수까지 꺾여 들어가는지 그 핵심이 고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 선행지수 세부 항목 보시게 되면 뭐 평균 근로시간도 계속 하락세고요. 건축 허가도 마찬가지고 신규 실업지상 청구 건수도 뭐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더불어서 S&P 500 주가지수만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소비자 기대지수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 하지만 재차 지금 위축 구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SM 제조업 신규 주문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는 좋은 모습으로 개선될 여지가 뭐 딱히 몇 개 보이지가 않죠. 주가 정도인데 이마저도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 정도로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언제 진입하냐. 우리가 오늘 경기 선행지수를 살펴봤지만 선행지수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부정확하죠.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측면이 있지만 대응이 늦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지수가 지금 꺾였고 동행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점차 동행지수가 꺾이면서 경기 침체로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놓고 경기 침체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당장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될 시점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는 분명하게 반등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왜 컨퍼런스 보드는 아니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성 지표의 비중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컨퍼런스 보드의 구성 비율과 OECD의 구성 비율을 보시게 되면 OECD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의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한번 살펴봤고요.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